안녕하세요. 진양혜입니다. 저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실 서화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난 21일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이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2만 1000여 점 정도의 기증품 중에서 45건, 77점이 전시가 됐습니다. 어떤 전시품들이 전시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이수경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 많은 기증품 중에서 77점으로 전시를 준비하셨어요. 네. 이야,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기획하셨습니까? 이건희 기증품 21,600여 점의 그 전모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기증품의 특징은 우리 문화유산의 전 시기와 전 분야를 망라한다는 건데요. 시기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분야를 나누었습니다. 금속, 도토기, 서화, 목가구까지 분야를 나누고 분야를 대표하는 대표 작품을 선정한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방송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예약 전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코비드-19 때문에 제한적으로 네.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잖아요. 네. 얼마나 전쟁입니까? 저희가 7월 19일부터 누리집에 예약을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한 첫날부터 한 달치 매진이 됐습니다.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전시네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갖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다,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전시 동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자, 전시장 안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시작을 하네요. 네, 영상이요. 이야, 좋네요. 인왕산을 거닐다라는 영상인데요. 인왕 제색도가 이번 전시의 가장 대표작이에요. 저희 전시의 두 번째 컨셉은 명품을 명품답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가장 대표작 인왕 제색도를 속속들이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1751년 윤, 5월 하순 하고 비 오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요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윤, 5월 하순 하면은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7월 하순이에요. 요즘이요? 예, 딱 네. 지금 시간이고 그때 비가 5일 동안 계속 내렸대요. 하염없이 장마비가 계속 내렸는데 그때의 풍경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림이 작품이 만들어졌던 그 옛날 그 장맛비가 내렸다는 기록을 보시고 네. 현재 인왕산을 찍으셨는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딱 저렇게 비가 오는 영상을 담으셨어요? 저희 정말 천우신조라는 게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전시를 준비하던 5월에 유례 없이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정말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때를 놓쳤으면 정말 이 영상 못 찍었을 뻔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던 그날에 민속박물관 옥상에다가 타임레스를 딱 설치를 하고 비가 내려서 비가 그치는 장면을 딱 포착을 한 것이죠. 예. 과거와 현재가 절묘하게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또 인왕산은 우리가 가깝게 가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네. 아마 즐겨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어제 갔다 왔는데 여기네 하는 느낌으로 작품을 감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정말 궁금해요. 저 네. 치마바위 보고만 왔거든요. 치마바위를 보고 있으면 진짜 잘생겼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산이잖아요. 예. 우람하게 참 잘생겼다라는 것이고 다녀오셨던 것처럼 예. 인왕산은 동네 뒷산이었어요. 정선의 동네 뒷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왕산은 금강산 같은 명승지가 아니라 네. 사람들이 늘 바라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촌을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 사람들은 아침이면 백악산을 바라봐서 암계를 보고 저녁이면 인왕산을 바라봐서 노을을 보는 그렇게 보는 산이 바로 인왕산이었기 때문에 정선은 인왕산의 구석구석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정선에 시선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을 거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그 안에 자신의 여러 가지 추억이 담겨 있는 산이 바로 인왕산이었던 거죠. 77점의 작품 중에서 한 점의 이야기만을 듣는데도 벌써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는데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 작가의 시선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한번 견주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이 또 어떻게 고 이건희 회장의 수중으로 들어갔는지 네. 그 인연도 궁금합니다. 이 작품은 인왕제색도는 이미 이건희 회장님이 수집하기 전에부터도 한국을 대표하는 작품이었어요. 1957년 한국미술 명품전이 네. 미국 메트로폴리탄에서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표작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70년에 70년대 초에 이건희 회장과 홍라희 여사의 첫 번째 수집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외에 용인박물관, 용인의 호안박물관 아니면 리움에서 여러 차례 전시에서 정말 대표 얼굴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기중의 서사가 덧입혀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인왕제색도 안에 들어가게 딱 된 것이죠. 사실 그림을 보게 되면 그 그림 안에 담긴 스토리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1970년대 걸출한 한 인물에 의해서 특별한 사람의 눈에 띄었던 한 작품이 50년 이후에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 되돌려진 그런 이야기. 네. 예, 인왕제색도의 끝 마무리에 얹혀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작품부터 시작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전시를 직접 봐야 돼요. 맞아요. 그쵸? 보셔야 돼요. 꼭 네. 보셔야 돼요. 과연 어떤 작품부터 시작이 될지 궁금합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전시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전시품이 뭘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저는 좀 의외예요. 책자예요, 책자. 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문으로 된 책입니다. 네, 근데 정말 아름다운데요. 맞아요. 네. 반짝반짝한 은으로 쓴 불교 경전입니다. 고려 사경이라고요? 네, 예. 사경입니다. 사경이 뭐예요? 사경은 쓸 사자의 경전 경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불교 경전을 금과 은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승려들이 주로 썼나요? 이걸 전문적으로 쓰시는 승려들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사경을 만들면 공덕을 쌓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려시대 많은 분들이 사경을 제작을 하셨던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묘법 연화경 1권에서 7권까지가 지금 전시가 됐습니다. 굉장히 필체도 훌륭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내용보다는 사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디자인적인 게 눈에 들어오네요. 근데 예. 조금 떨어지는. 아, 그래요? 네. 어떤 왜냐면 면에서요? 네. 너무 굵은 거예요. 글자가. 글자가 날렵하고 예. 단정해야 되는데 네. 저기 글자는 농도 조절 약간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약간 지방, 부여 지역에서 만든 사경이기 때문에 조금 훈련이 덜 된 분이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사경이 중요한 이유는 14세기에는 고려 사경을 후원한 집단들이 이렇게 지역까지 쫙 확대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면 좀 더 수준 높은 사경을 이제 만나러 가볼까요? 네. 지금 보니까요, 국왕이 후원한 격이 높은 사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왕실에서 제작을 했나요? 네. 예. 고려 충렬왕 때 왕실에서 제작한 사경인데요. 이때는 왕실에서 운영하는 사경 전담 기구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승려들이 한자 한자 쓴 사경이라 격이 훨씬 높습니다. 정말 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날렵한 필체가 이런 네. 거구나 느껴지네요.
그리고 아주 화려한 이게 용이에요? 용문이에요? 아, 용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네. 얼굴이 있네요. 네, 예. 얼굴이 있고 다리가 다 있는데요. 네. 이것은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상입니다. 아, 그래서 고려 국왕이 후원한 사경 안에는 이렇게 신장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요. 이 두루마리 네. 상당히 두꺼웠고요. 맞아요. 종이가 좀 튼튼해 보이고. 맞아요. 되게 좋은 종이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좋죠. 인디고 예. 블루 색깔인데 이 두루마리가 총 9m에 이뤄요. 그래서 총 9m이고 예. 고급 종이에다가 인디고 블루색을 안료를 다 염색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사경은 이렇게 감색 또는 황색 종이로 만들어서 금과 은으로 쓰는 것이죠. 이게요. 고가예요, 고가. 정말 이걸 얼마에 구입했을까 하는 의문도 좀 들고요. 궁금합니다. 지금은 얼마 할까? 뭐 그런 생각도 네.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대 우리의 그 문화적인 어떤 그 눈으로 봐도 굉장히 모던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패널로 만들어 놨지만 실제 그림은 불과 20cm도 안 되는 그림이에요, 높이가. 아, 진짜요? 네. 그 작은 그림 안에 수많은 물결과 같은 곡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요, 이걸 좌상이라고 하나요? 네, 앉아있는 보살상이에요. 보살상. 지금 저기 몇 분이나 앉아 계신 거예요? 아직 안 세봤는데 예. 한번 이제 세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걸 직접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그린 거죠. 그래서 아마 한 부처님 얼굴이 1cm도 안 돼요. 대단하네요. 네, 그런데 그 부처의 옷 입는 모습도 뭐 옷주름이 다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금 같은데요? 금으로 다 쓰고 예. 정말 고가일 것 같은 고가일 것 같습니다. 예, 느낌도 들고요. 비상한 재주를 갖고 계신 분이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연필로 이제 글씨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 승려분들께서는 가는 붓으로 한 선 한 선 다 그려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보고 싶어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화려하면서 기품이 넘치는 그런 사경인데요. 네. 이게 고려 시대에 제작이 된 네. 유물이라는 네. 것.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없는 유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기증품에 고려 시대 것들이 많은가 봐요. 고려 시대 것들이 좀 예. 귀한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려 불화도 있고 네. 고려 사경도 있고 고려 금속공예 또 고려 청자도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그 좀 반가운 일이시겠어요, 학계에서는. 그렇죠? 지금까지 다 알려져 있던 것이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많은 분들이 더 쉽게 더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엔 다양한 불상을 쭉 전시를 해 놓으셨어요. 네, 저희가 여러분께서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삼국시대 불상부터 통일신라시대 불상까지 6점을 쫘르르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컬렉션에 있다는 거죠? 네, 컬렉션에 있는 거죠. 와. 맨 앞에 있는 불상이 8.8cm로 제일 작아요. 네. 이건 삼국시대 한 6세기 작품인데 가운데 보살이 있고 양쪽에 비구가 같이 있는 상입니다. 국보네요. 국보이고. 예. 많은 분들이 작은데 뭘 이렇게 생각도 하세요. 네. 근데 이 하나하나의 세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런데요. 정말 정교하게. 네. 발가락까지 다. 발가락이고 네. 발가락 밑에 대자라고 해서 받침대도 네. 그 연꽃 모양 하나하나 다 그려놨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일광 삼존상. 네. 예. 하나의 광배에 예. 3명의 존상이 같이 있는 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 점, 두 점, 석점. 그리고 이 보살상은 굉장히 늘씬한데요. 제가 이 어떤 저희 불교종각 전공자한테 네. 여기서 하나만 꼽아주세요 했더니 그분은 이걸 딱 꼽으셨어요. 왜요? 왜? 너무 예뻐서. 너무 이 곡선의 미가 유려한 거예요. 네. 한쪽 오른쪽 발에 힘을 주고 살짝 비스듬히 기대듯 서 있는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포즈가 라는 생각이 우아하고. 든 거예요. 우아하고. 네. 그리고 요즘 SNS에 사진 올리면 조금 이렇게 비율을 조정해 주잖아요. 아, 그런가요? 안 해보셨군요. 아니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상당히 비율이 좋아요. 한 9등신 정도, 10등신? 네. 그 정도 될 것 정말 같은- 작은 얼굴에 늘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보살상입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거는 부처님이시군요. 부처님이신데 이제 약간 키가 작아지셨고요. 우리가 아는 현실 몸매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는 통인신라 시기고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풍만해졌어요. 예. 그래서 좀 현실 몸매와 닮아가는 그런 부처님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지금 이게 다 금도금이죠?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 예. 청동이라고 해서 네. 구리와 주석을 합친 다음에 금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금한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예. 이렇게 크기가 작은 불상이나 보살상은 이동해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들이 이제 자신을 지켜주는 부처이기도 하고 또 이동해 다니면서 이게 경배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에 모셔놓은 것이 아니라 네. 일상생활에 내가 갖고 다니면서 가기 생활을 때문에.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생활 수준이 높았어요. 그렇죠. 네. 저렇게 보물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보물을 들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불교 문화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전시였는데요. 계속해서 또 역시 불교 문화재. 불교 문화 네. 관련된 전시인가요? 예. 이것도 참 아름답네요. 이거 뭐에다가 쓰는 물건이었을까요? 이거요. 향로예요? 맞습니다. 예. 향로인데 예. 향을 피우는 예식은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불교 공양을 드릴 때 일단 잡념을 없애주고 또 잡기를 없애준다고 생각을 해서 불교 사찰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향로였던 것이에요. 네. 여기는 뚜껑을 닫고 연기가 저 구멍을 통해서 저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정말 이 작품을 보고 네. 너무 멋있다 생각을 했어요. 정말 멋있어요. 일단 크기도 네. 83cm로 되게 높고 네. 크고 그래서 크기가 주는 압도적인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간결한 거예요. 정말 군더더기가 없어요. 없는. 그러니까 절제된 우아함이 이런 거구나. 네. 고려시대 우리가 기종문화 해서 화려한 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절제된 것 또한 그들의 수준 높은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색감 때문인가요? 근데 이 절제됐지만 화려하게 보이죠? 느껴져요. 근데 예. 원래는 이 색깔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이건 녹이 들어서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변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푸른 녹은 자연스럽게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 아름답죠. 색감이 너무 정말 좋아요. 네. 첫 번째 보셨고요. 그러면 이건 은인가요? 네, 은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건 똑같은 청동에다가 금속의 문양 표현을 한 것이에요. 아까 보셨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문양 장식이 없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있다면 이거는 복잡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겉에 장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미감이 이렇게 달라져요. 예, 그 차이군요. 그래서 그 표면에 네. 이렇게 문양대로 파요. 음각을 한 다음에 가느다라 은선을 박아서 문양을 표현하는 것이죠. 주로 어떤 문양을 넣었나요? 연꽃 문양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줄기가 이어져 있는 문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역시 향로인가요? 네, 향로인데 이런 거 형태는 특히 향완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완. 자, 이거는 뭐죠? 약간 가방 같기도 하고 요즘 이렇게 동그란 가방 유행인데. 이거 들고 다니면 못 들어요. 엄청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보통 제가 다른 거는 다 드는데 네. 이건 못 들었습니다. 무거워서 들고 못 다니고요. 청동북이네요. 북이에요. 네. 이거는 불교에서 의식을 할 때 시간을 알리거나 뭐 사람을 모이게 할 때 둥둥둥 치는 북이입니다. 북소리가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대신 이제 네. 보통 이렇게 소리 나는 도구를 만들 때는 청동에다가 주석의 함량을 되게 높인대요. 그래서 주석 함량을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서 보니까 26%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높은 건가요? 높은 편이고 네. 주석을 넣을수록 소리가 맑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럼 맑은 소리가 멀리 퍼지는? 예. 바로 이 역할에 맞는 이 청동북의 역할에 맞게 그 소재를 사용한 것이 네.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설명을 보니까요. 밑에 이게 뭐예요? 구멍이 뚫려 있나요? 네,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네. 이 측면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왜 있을까요? 디자인인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소리가 울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확성이 될 수 확성이 있도록. 이 안에서 소리 울림 구멍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렇군요. 또 이 측면에는 네. 너무 많은 정보가 적혀 있는데 예. 이 북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작 정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는 고정해서 사용하는 거. 고정해서 무거우니까. 매달아서. 네, 무거워요. 예. 드디어 이번 전시의 가장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인왕 제색도 앞에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멋있죠? 이야, 진짜 멋진데요. 네. 그러니까 인왕제색도는 인왕산에 비가 개이는 풍경을 그린 거예요. 네. 개이고 있는 풍경. 음. 그래서 비를 한 번 머금은 음. 치마바위를 정선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네. 그 정선의 특유의 필법이 있어요. 어떤 건데요? 굉장히 빨리 그려요. 그리고 음. 굉장히 힘이 넘쳐요. 자신감 있게 네. 먹을 쓱쓱쓱 그어 내렸어요. 음. 그래서 여러 차례 그것을 덧입혀서 비가 한참 머금은 인왕산을 표현한 것이죠. 음. 그래서 평소에는 저렇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저 색깔이 아니니까. 그래서 더 이제 묵직한 인왕산을 그렸어요. 비가 왔을 때 비가 비에 왔을 젖은. 때. 예.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인왕산 다녀왔는데요. 그 치마바위를 딱 보는데, 그 뭐랄까 좀 압도된다 그래야 될까요? 저게 굉장히 잘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기 치마바위 아니에요? 저 네, 가운데 높이 네. 솟아있고 가장 검은 바위가 바로 치마바위예요. 그 느낌이 느껴져요. 오, 이렇게 아주 신기한 느낌인데요. 야,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참 복 행복한데요. 받으셨네요. 네. 근데 지금 누구나 다 지금 인왕산 올라갔다 내려오셔서 이 작품을 보시면 그 느낌 느끼실 네, 수가 있을 비교하면서 것 각자의 같아요.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왕산은 굉장히 바위가 많은 예. 산인데 그 느낌을 굉장히 강렬하게 전달을 한 것이에요. 저 앞부분 이렇게 물안개 같은 거죠? 물안개. 네. 왜냐면 비가 온 이후에 우리 주변에 물안개가 끼고 그다음에 젖은 구름들이 막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영리한 선택이에요. 저기다가 물안개를 딱 설치한 거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안 보이던 폭포도 좀 보이고요. 맞아요. 바위 뒤에 숨겨져 있는? 근데 그 폭포가 예. 절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폭포예요. 그럼 뭐로 보여요?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폭포인데요. 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그렸을 거야 라고 굉장히 추측을 해요. 근데 절대 이 그림과 똑같은 시점은 나타날 수가 없는 네. 게 저 폭포는 멀리서 보이지 않아요. 예.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수성동 폭포에 있는 것이고 특히 비가 많이 왔을 때에야 저렇게 폭포처럼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선은 이렇게 특별한 순간에 인왕산을 그림에 담아낸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랬던 이유는 인왕산은 정선의 동네 뒷산이었기 때문에 늘 바라봐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 모든 풍경을 온몸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화면에 다시 재구성을 했던 것이에요. 절대 한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인왕산의 구석구석 범바위, 코끼리바위, 기차바위 이 모든 요소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가끔은 작품을 이해한다는 게요, 뭐 열심히 공부를 한다거나 많은 자료를 보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내 삶과 유리되지 않은 어떤 것들을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순간 이렇게 눈이 해안이라고 하나요? 예, 눈이 딱 밝아지는 그런 느낌? 예,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기사에서 다들 인왕제색도는 누구를 위한 그림이냐 그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왜 저렇게 접근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인왕산을 어떻게 그렸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어떻게 그렸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도 준비를 했고 그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 이 그림은 정선이 자신을 위한 그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76세 평생을 인왕산 밑에서 살았어요. 전선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왕산 구석구석을 너무나 잘 이해했고 그래서 그 특별한 순간들을 잘 포착을 했는데 그 특별한 순간을 자신만이 잘해주는 그 필법으로 그린 거예요. 힘이 넘치고 자신감 있으면서 거칠어 보이지만 그 거칠음이 인왕산의 바위를 표현하는 데 더 적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분의 특별한 문법은 굉장히 수변해요. 그리고 푸르름이 있어요. 그래서 임리하고 창륜한 문법이라고 하는데 그 문법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작품인 거죠. 근데 하기사님은 정선 왕팬이신가 봐요. 아니, 다 팬이에요. 다른 유물을, 그 기증품을 소개하실 때에 비해서 더 굉장히 심도 있게 몰입해서 하고 예, 있죠.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이러한 대작 옆에는 과연 어떤 기증품을 거셨을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겸재 정선에 혹시 또 다른 작품이 있을까? 어떤 라이벌? 네. 그런 라이벌? 네. 라이벌까지는 아니지만 네. 모든 아는 사람 그분의 작품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우리가 많이 아는 그분의 작가. 작품. 그분. 네. 아, 근데, 야, 이렇게 족자라고 하나요? 아니요, 이거는 액자예요? 지금은 액자의 액자예요? 형태인데 네. 아마 만들었다면 두루마리로 보존을 했던 형태이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액자로 액자로.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인왕지색도 옆에 거셨는데요. 이 설명해 작품은 주시죠. 네. 내용이 뭐냐면 어느 가을 밤에 선비가 이렇게 밤늦게 공부를 하다가 무슨 소리가 딱 들렸어요. 동자에게 가서 봐라. 무슨 소리인지 알아봐. 했더니 동자가 아무 소리도 안 나요. 하늘에 은하수와 달만 맑게 떠 있고 소리는 나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선비가 가을이구나. 모든 게 쓸쓸히 사라져가는 가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한 것인데 네. 그 글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예. 왠지 이거는 좀 그냥 말 없이 지그시 좀 지켜보면서 작품과 대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어떻게 들어요. 잘하세요? 잘하는 거예요? 네. 네. 사실 이거는 설명을 안 들어도 그림 안에 쓸쓸함이 가득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느껴져요. 네, 진짜 가을이구나, 메마르구나, 이제 곧 아무것도 나한테 남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봉도의 일생의 이야기를 같이 연결시키면 더 그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이 작품은 김홍도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김홍도는 이 작품을 1805년 동짓달 지난 3일 뒤에 그린 그 작품인데 그 이후로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김홍도는 1806년에는 돌아가셨겠구나 하고 추정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기 김홍도는 되게 힘들었어요. 쓸쓸하고 돈도 없고 아예 어린 아들의 학자금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든 만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61세의 김홍도의 만년의 삶이 담긴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시실 와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우실게요. 그 포인트마다 설명을 다 상세하게 해놨고요. 문학작품과 연계해서 해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설명과 더불어서 직접 이 추성부도 또 한번 즐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떠나기 싫은데 일단 가야죠. 그렇죠? 네. 다음 기증품 보겠습니다. 오, 이거는 이야, 이 공예 작품이에요? 금속 공예로 볼 수도 있는데 네. 뭘로 보이세요? 저요, 이거요. 뭐 딸랑이 같은 거? 맞습니다. 네. 이 안에 이렇게 뭐가 들어있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이에요. 네. 또 이거는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청동이라는 신소재입니다. 현대의 신소재를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하듯이 이 청동기 시대, 선사시대의 신소재는 바로 청동이었어요. 물은 구리와 물은 주석이 합쳐서 단단한 청동으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던 것인데 이 도구는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 주술 하시는 분들이 제사장의 주술 의식에 사용했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반짝이면서 또 소리가 나면서 그분들의 권위가 올라갈 수 있었던 도구였던 거죠. 뭔가 고 이건희 회장의 어떤 비전이나 해안
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도 이 기증품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시를 준비할 때 명품이라는 것은 결국 기술적으로 탁월하고 디자인이 우수한 것을 우리가 명품으로 얘기하는데요. 네. 이건희 회장님도 평생 경영철학이 기술 혁신과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경영철학이 이런 명품 수집과 또 맞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전시를 보시면서 하나씩 그분의 철학을 떠올리셨으면 네. 합니다. 반도체 투자도 개인으로 아. 먼저 투자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신소재 개발은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고 예. 한 문화를 바꾸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건 뭐예요? 이것은 창이에요. 창이 무기인가요? 무기류이고 무기요. 무기의 부속품이 해당이 됩니다. 아마 이 정도 크기였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썼는지 아니면 정말 무덤의 부정품으로 썼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정말 보존이 잘 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존을 잘 해주고 연구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역할이셨던 것 같아요. 네. 쌍용무늬 둥근 고리 칼 손잡이 장식. 정말 화려한데요? 네. 변치 않은 반짝거림을 주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이제 덮어 씌웠는데 금 안에 문양을 또 새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쌍용이라는 거. 또 쌍용이 서로 딱 교차를 해서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금으로 문양도 용이에요? 위에 보니까 위에도 용이. 다른 재질, 저거 금 거기는 아니죠? 금도금을 했던 것이 벗겨졌나요? 바닥나게 돼서 아, 네. 그렇군요. 구리의 원래 모습만 남아 있고요. 대신 눈 부분에 유리 구슬이 딱 박혀 있어서 아.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가 다 네, 위에는 금도금이 금도금을 아니면 금박으로 했던 것이죠. 네, 정말 호사스러운 장식인데요. 네. 누가 찼을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아주 그 큰 권력자, 사람이었겠죠? 예, 예. 예. 파워맨, 키맨, 뭐 그쵸. 이런 사람일 것 함부로 아니었을까요? 저희가 감히 접근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뭐죠? 무슨 왕관의 장식품 같기도 하고. 저는 제일 좋은데요. 이 예. 작품이 팔뚝 가리개예요. 아. 우리 전쟁 나올 때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네. 팔뚝을 가려주는 팔뚝 가리개입니다. 화살 같은 거 딱 날아오면 막을 수도 막아주는. 있고, 예. 네. 그래서 구리로 만들어서 구리는 무르기 때문에 잘 늘어나잖아요. 가볍고. 그러니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참 적절한 소재인 거죠. 그래서 저기 경첩 장식도 있고 고리도 있어서 끈으로 다 연결하기에 딱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와서 보시면은 그림으로 어떻게 착용을 했는지도 다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어쨌든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한 전시나 아니면 위급 상황에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현대에서 보면 상당히 장식적이고, 예뻐요. 예, 지금 뭐 팔찌 같은 거로도 많이 좀 차용을 하지 않았을까, 디자인을. 그렇죠. 예, 그런 라인이 생각도 너무 들어요. 아름다워요. 아름답네요. 네. 예. 그래서 정말 무기 하나하나에도 이런 미적 감각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전시실 2군데 준비하신 거죠? 네, 네. 한 군데 정도 돌았는데,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아, 예. 재밌으셔서 다행이네요. 옮기기 전에 또 한 번에 우리가 책자들을 좀 만나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전적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기중품에 한 10,000점의 전적이 들어가 있어요. 와. 근데 그 전적 중에서는 고려 대장경, 예. 11세기 처음에 찍은 고려 대장경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전적류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 만점의 전적률을 다 아직 못 보셨죠? 아직 다 못 봤습니다. 네. 와, 너무 아름답다. 석보상절, 월인석보, 교과서에서만 봤던 그 책자들이네요. 네. 근데 어쩌면 이렇게 예쁘죠? 요즘 우리가 쓰는. 한글이 워낙 아름다워서 예. 예전에도 이 서체가 너무 탁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각이진 예. 서체가 있어서 우리 지금 말하는 고딕체에도 가까운 거죠. 네. 진짜 그냥 그 선택해서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응용을 거의 할 수 원형.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미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편집을 했어요. 이 편집 월- 디자인에 슬기로운 편집 디자인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걸 보시면 되게 다른 서체가 등장을 해요. 네. 큰 글씨로 쓴 우리 한글,
그다음에 작은 글씨에 한글과 한자 그것을 다 섞어 써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컴퓨터에서 문서 작업을 하면요, 폰트 크기 조절하죠, 맞아요. 서체도의 차이를 두죠. 그리고 그 뭐 강력도 한자, 조절하고 예, 맞아요. 중요한 것들은 볼드체를 쓰기도 맞아요. 하고 네. 다 들어있어요. 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제일 중요한 아버지 세종이 쓰신 월인 청강지곡 부분은 크고 볼드하게 네. 쓰고 거본인이 만든 석보상전은 한 칸 아래 낮춰서 위계를 딱 준 거죠. 네. 줘서 쓰고 나머지의 작은 글씨로는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네. 아니 정말 이게 직접 이렇게 보니까 문화유산에 관한 이렇게 자부심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희 회장께서 그런 걸 강조한 것도 원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들고요. 저도 그래서 이건희 회장 어록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속활자는 우리의 최초의 하드웨어이고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소프트웨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다 갖고 있는 있었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한글 전적 아니면 여러 전적에서 옛 선인들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외국 분들이 오셔서 보셔도 깜짝 정말 놀라죠. 반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문화재 전시에 네. 외국 전시에 꼭 가지고 나가는 아이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방은 주로 어떤 식으로 꾸미셨어요? 이 방은 토기, 도자기, 목가구, 그리고 화려한 그림과 소박한 정치. 화려한 그림과 소박한 느낌의 정치. 예, 그래요. 그럼 정면에 보이는 도자기부터 만나볼까요? 너무 예쁘죠? 제일 좋아해요. 갖고 싶다. 맞아요. 안고 싶어요. 이렇게 안았을 때의 느낌이 어떨지 네. 되게 궁금한. 네, 백자죠? 네, 18세기 청화백자인데요. 형태가 굉장히 특이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백자의 하얀 빛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거기에 펼쳐져 있는 그림이 정말 여유로워요. 저 그림은 동정호수의 달밤에 뱃놀이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달이 있나 보죠? 저쪽에 안 보이는 데 있습니다. 달이 떠 있는? 달이 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생긴 형태의 그 도자기들을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 없죠. 예. 몇 점 남아있지 않는데요. 저 형태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펑펑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떡매병이라고 불러요. 떡매는 떡을 칠 때 쓰는 방망이에요. 네네네네. 인절미 같은 거 칠 때 예, 쓰는 예. 이렇게 내려치는 거, 예. 명절 때, 네. 예, 하기도 하죠. 예. 그 방망이를 닮았다고 해서 떡매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아름다운 도자기인데요. 꽃을 담았을까요? 아니면 술을 담았을까요? 꽃을 담았다고 꽃을? 보는 예. 의견들이 더 많으세요. 예. 아마 술을 담기에는 입구가 너무 넓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술 네. 따르기는 어려웠을 것 힘들었을 같고요. 거예요. 술병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죠. 옆에. 근데 술병치고 굉장히 커요. 많은 술이 들어갔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어떤 분은 1리터 정도 들어갔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1리터 더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술을 마시면서 예. 이 도자기에 그려진 대나무를 하나씩 보면서 아마 대나무와 관련된 시를 읽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역시 저렇게 각이 살아있는 도자기를 쉽게 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엣지가 있는 도자기 같아요. 예. 이것도 상당히 상류층들이 즐겼던 것이고 고급. 18세기에 가장 뛰어난 백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림도 2점이 걸려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림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 두 도자기에 잘 어울리는 작품을 선정해서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가로운 정치를 담은 그 두 작품인데요. 표현 강세왕이 그린 하경산수와 그다음에 추경산수입니다. 강세왕 교과서에서 만났던 그 유명한 작가. 네, 18세기의 문인화가인데요. 네. 이분의 그림의 특징은 여백이 많아요. 그리고 선이 무르고 그다음에 간간이 엷은 색채를 써서 담백하게 그리는 것이 이분의 특징입니다. 네. 한국화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냥
조선시대의 네, 조선시대의 문인화. 문인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네. 자, 옆에 있는 전시 보러 갈게요. 다시 고려시대로 온 건가요? 미감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 한가롭고 여유로운 그림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한 미감의 전환이 딱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색감이 또 확 대비가 되니까요. 네. 예. 이거는 고려 불화이고요. 굉장히 귀하고 또 한 작품은 이제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 마하살의 천수 가는 보살을 그린 거고 한 점은 수월 가는 보살을 그린 고려 불화입니다. 고려 불화는 굉장히 귀중합니다. 별로 없다면서요? 별로요. 몇 점 없다면서요? 네. 예. 저희 박물관에서도 몇 년 전에 기증을 받았고 이번에 또 기증을 받아서 저 고려 불화를 수집하게 된 경사스러운 일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조금 어려워요. 맞아, 예.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네.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천수, 천안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그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눈이랑 손이 많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중생들의 많은 소원을 주기 위해서 필요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희가 그냥 몇 년으로? 실제로 이 작품을 접하면 천수나 천안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예. 저희가 마법을 부렸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과학기술. 얼마 전에 맞아요. 전시하셨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네, 맞아요. 예.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설명을 좀 그러면 들어볼까요? 사실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하면 밑그림이 보여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숨겨진 밑그림을 찾아서 적외선 촬영 사진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천수 가는 보살도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천수 가는 보살도에 보면 이제 적외선 촬영과 X선 사진 두 개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숨겨진 밑그림을 찾기 위해서 예. 적외선 촬영 사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첫 사진은 지금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네, 거죠? 이 사진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 네. 또 다른 이면을 보려면 네. 적외선 촬영 사진으로 이동해야 돼요. 네. 이동해 볼까요? 네, 이동해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놀라우시죠? 눈이 오! 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안 보이던 눈이 예. 확 다가오고 있어요. 네. 이거 약간 섬뜩한데요? 지금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잘 인식이 안 됐는데, 이렇게 적외선으로 보니까 바로 눈이네요. 수많은 분들이 예.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네, 있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저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밑그림이 밑그림. 이렇게 돼 있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이런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현대과학은 대단해요, 진짜. 맞아요. 예.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마법 같은 예, 과학 기술입니다. 적외선 촬영을 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또 보여주실 거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X선 추가 사진을 통해서는 숨겨진 안료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뭘 썼는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것은 수은 안료인 주를 일단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는 진짜 고려불화구나라는 걸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떤 재료로 색깔을 냈는지가 네, 보이는 것이죠. 검증이 되는 거군요. 네. 예. 와. 시간도 뛰어넘어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아낼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시간 여행하시는 것 같은 분도 있으실 것 같고. 가장 좋아하세요. 어머 이러면서. 그래요? 네, 이런 게 있어 라면서. 관심 있게 보실 것 같고요. 화려한 병풍인데요. 병풍 맞죠? 병풍이고 네. 어떤 공간을 굉장히 장식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네. 근데 여러 병풍들 안에는 각각에 그려져 있는 내용이 다를 텐데 이 병풍에는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를 기원하는. 오래 사는 게 뭐냐면 태양, 물, 구름, 소나무, 사슴, 거북이 등 10개라고 딱 제목은 십장생이라고 돼 있지만
꼭 10개를 다 그리진 않아요. 또는 더 그릴 수도 있고. 네. 보통 말하는 십장생화. 굉장히 네. 색채가 화려하고요. 그러게요.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서 네. 많은 분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십장생 병풍입니다. 이 병풍은 어떻게 사용이 됐을까요? 공간을 좀 나누는 거 아니면 장식품? 일단 첫 번째 실내에서는 네. 약간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는 어떤 무대에 딱 세팅하는 장소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중요한 주인공이 앉고 앞에서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초래청이 또 차려지기도 합니다. 일종의 스크린의 역할 같은 맞아요. 걸 했던. 무대 예. 세트이기도 하고 또 실내에서는 실내 공간을 장식하면서 실제로는 추위를 막아주는. 옛날 한옥 춥잖아요. 네. 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색감이 생생해요? 그죠. 예. 이게 한 19세기 거니까 지금은 한 200년 와, 전인데 이렇게 잘 남아 있어요. 정말 보존 상태도 좋고요. 네. 자, 이 기증품이 방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다시 또 다시 선사시대로 네. 갔습니다. 야, 이건 네. 톡인가요? 예, 선사시대 토기부터 저쪽 삼국시대 토기까지 한 자리에 딱 제일 중요한 것들 모아봤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장식적이고 화려하고 물론 그런 토기를 좋아하시니까 그 선정을 했죠.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고요. 좋아하시나요? 이게 특별한 토기이기 때문에 네.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토기는 문양도 없고 그냥 밋밋한 모습일 텐데 예. 거기다 조금 더 장식이 있고 색이 있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용도도 좀 알아보고 조금 자세히 볼까요? 지금 맨 앞에 있는 건 불- 홍도라고 말하면 붉은 간토기 항아리. 그래서 산화 철을 발라서 문질러서 저렇게 색깔을 곱게 내고 있습니다. 균형감이 굉장히 좋죠. 뛰어난. 네, 작지만 단단한 느낌이 딱 드는 네.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검은색 토기는 네. 또 초기 철기 시대면 꼭 등장하는 것인데요. 예. 여기는 또 흑연을 발라서 똑같이 표면을 문질러서 만든 토기입니다. 흑연이요? 흑연을. 네. 우리 연필심 그 흑연이요? 네, 예. 네, 그게 철기 시대 네, 어. 많이 나오고요. 철이 아니고요. 네, 철 아닙니다. 네. 그 옆에 있는 거는요. 바퀴가 눈에 띄는데요. 배 바퀴가 모양인 것 같은데. 배도 있고 네. 바퀴도 있어서 가야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토기인데요. 낙동강 주변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 배와 어떤 수레를 표현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수륙 양용. 맞습니다. 예. 아마 그걸 그래서 꿈꾸셨나 보다. 그런가 본데요. 근데 저거는 이렇게 뭐 만들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그 어린이들 굉장히 좋아할 것 만들 수 있을 같아요. 것 같아요. 예, 흥미로워할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아름다워요. 균형미도 뛰어난 것 같고. 당시에 저런 배를 직접 만들었을 것 같죠.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다음은 저거는 당시 또 중요한 교통수단이 말리에 뿔잔이 또 올려져 있습니다. 저건 어떻게 써요? 뭐를 써요? 술잔으로 쓰였을까요? 술잔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저거요? 장식품. 장식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품, 무덤에 같이 담아놓을 수도 있고 정확한 용도는 알 수가 없죠. 네. 아무튼 형태를 보는 그 즐거움이 있네요. 네. 예. 이거는 배 모양이 한 면만 딱 남아있는 것이고 뒤에도 뿔자는 그 사이에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는 뭐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배 모양 장식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서 네.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릇 받침이 2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릇을 받친 용도예요? 그 위에는 항아리를 올려놓은 거예요. 네, 저런 둥그런 앞에 있는 항아리들이 예. 딱딱 놓여 있는 거죠. 네. 바닥에 직접 안 놓고. 네. 상당히 이것도 그러면 생활 수준이 좀 높은 예. 네, 그럴 걸로 추정을 하죠. 가정에서 썼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3단 정도죠? 네. 네. 중간중간에 장식품들이 되게 많아요. 네, 첫 번째 곳에는 말 같은 아니면 사슴 이런 것들이 이제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투박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만들었나 할 정도로 되게 귀여운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네. 그래도 이 조형미라든지 아니면 어떤 글쎄 뭐라 그럴까요? 표현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해도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걸 느꼈고 어떤 걸 가까이 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생활상이요. 네. 많은 언론에서 이 작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던데요. 예쁘니까요. 예쁘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네. 이게 발우라고 해서 승려들이 공양할 때 드시는 도구인데요. 발우는 다 차곡차곡 쌓이는 세트예요. 가장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포개져서 이렇게 이동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세트로 남아있는 게 되게 드물어요. 완벽한 세트인가 봐요. 네. 네. 청자, 삼감, 모란무늬, 바로 바루와 네, 접시. 그냥 요즘에 쓰는 거라고 해도 요즘에 별반 차이가 쓰는 없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이 색을 네. 아무도 재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고려 청자, 청자의 삼감. 비색. 네. 그래서 여기다가 밥을 먹는다 생각을 하면 네. 그 밥맛이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저 가슴 떨려가지고 어디 저기 먹겠어요. 자, 그리고 아니 참 이상하게요. 제가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가요? 현대 우리가 지금 쓰는 그런 요즘 이제 젊은 층이나 요즘 현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도자기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네, 그런 여러 느낌. 가지 디자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걸 개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고급스럽다는 네. 느낌이 드는데요. 네. 분청사기도 보셨고요. 다음에는 분청사기 병인데요. 아까 보셨던 분청사기는 굉장히 단정한 문양이 주가 된다면 이 문양은 자유로운 문양이에요. 쓱 그리고 쓱쓱쓱쓱 만든. 그렇기 때문에 더 요새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대에는 그럼 단정한 쪽이 더 가치를 부여받았겠네요. 그랬을 거예요. 네. 단정한 쪽이 이 단정한 분청사기를 왕실과 사대부들이 사용했다가 점점 백자로 넘어가면서 이런 분청사기를 만들던 사람들이 새로운 활로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미감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첫 번째는 그릇 크기. 맞아요. 네, 두 번째는 어쩜 저렇게 예쁜 색깔일까? 맞아요. 세 번째는 저거 저대로 만들어서 갖고 싶다. 네. 네, 디자인 상품 해가지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번 시도해봐야겠네요. 상품화 안 되나요? 네. 정말 하얀 백자인데 당시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의 최고급 백자예요. 이거는 왕실의 도자기를 만드는 국영 도자기 공장인 관요에서 만든 것이에요. 정말 색도 너무 좋고 기형도 아름답고 네. 얇아요, 기벽이. 정말 고급스러운 거. 네, 고급 백자입니다. 근데 뭘 담아서 드셨을까요, 옛날 분들은? 밥이나 국을 담았을 것인데요. 밥량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저렇게 큰 그릇에 밥? 많이 드셨어요. 참 아름답네요. 예. 자, 이번에는 가구네요. 마지막 공간인데요. 네. 또 목가구 좋은 것을 많이 기증해 주셨어요. 네, 목가구 중에서도 안방에 여성용 가구와 또 남성용 가구로 나눠주는데 이 목가구는 은은한 화려함이 있어요. 그래서 느티나무 목재를 써서 그 문양이 자연스럽게 배어나기도 하고 배나무 각재를 써서 둥글려서 또 다른 또 장식구를 붙여놓고요. 그다음에 장석이라고 해서 금속 장식들이 둥근 모양도 있고 네. 네모도 있고 예. 그래서 다양한 어떤 미감이 있는데 그게 단정함에 다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장을 장만하셨던 어떤 여인분께서는 정말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네. 자꾸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요즘 시대에 사용해도 맞아요. 네, 뭐 하나도 손색이 없는 도리어 더 선호할 수 있을 있는 것 같아요.
단정하면서도 그 안에 잔잔한 미가 있어요. 네. 자, 3층 장 보셨고요. 네, 옷을 넣는 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거 약간 좀 짙은 색깔인데요. 역시 목가구인가요? 네, 투박한 느낌이 드시죠? 이거는 책장입니다. 그래서 단을 나누어서 책을 많이 담을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예. 남성용 가구에 맞게 이건 투박한 것이 또 이 가구의 매력입니다. 그 여성용 가구가 곡선을 많이 썼다면 상당히 직선적이고 예. 훨씬 그냥 실용적인 느낌이 더 강한 것이죠. 색깔도 짙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상이에요. 경상. 경상은 아까 보셨던 사경을 음. 보는데 편리한 상이기도 하고 이제 점점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사용한 상인데요. 요소들이 굉장히 장식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저 끝이 이렇게 살짝 말아 올라간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경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아, 경전은 네, 두루마리니까 말이 되니까. 굴러서 떨어질 수 떨어지면 안 돼요. 있으니까. 밋밋하게 되면 넘어가는데 쫙 있으니까 안 넘어가겠죠. 완전 실용적인데요. 실용성과 디자인을 함께 다 해결한 네. 경상입니다. 자, 마지막 작품은 바로 민화? 예. 까치와 호랑이입니다. 민화까지. 네. 아, 참. 정말 다양하게 그 다양한 미감을 다 담으셨는데요. 저는 이 까치 호랑이를 보면서 이 모든 관람객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요? 어떤 메시지죠? 호랑이는 나쁜 것을 물리치고요. 까치는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보러 오신 분들이 정말 좋은 것만 담아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마지막에 작품으로 선정을 한 것이죠. 전시 기획자로서 네. 염원을 담으셨군요. 네. 예. 그러고 보면 이번에 기획하시면서 많이 주로 담으셨어요. 시작도 사경으로 하셨고 마무리도 기운을 담은 민화로 하셨고. 사실 모든 게 마음이 담겨 있어요. 네. 우리는 마음이 담겨서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은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 선물에 담겨 있는 좋은 기운을 담아서 여러분께서 더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그 선물을 받았는데 빨리 보여드리고 함께 나눠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같이 못 나누니까 급하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전시를 했고요. 한 점 한 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시 쭉 둘러봤는데요. 저는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관심 있으셨던 많은 분들께서 흡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자로서 꼭 드리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텐데. 정말 이번 전시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번 전시에 찾아오시더라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 꼭 우리 모두 새겨듣고 문화를 사랑하는 정신을 우리 또한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합니다. 네. 그 인류 문화 미래를 위해서 매일 헌신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 인물을 보고 싶으시면 저희 한층 위에 있어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우리 문화유산에 관한 그 관심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전시로 인사드리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